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야? 가을이 없기로 한 거야? 안 추웠어? 벌써 우리 집 패딩 후리스 입고 난리 났는데 지금. 그래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문법 단원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 3학년의 가장 필수적인 문법 단원 중에 하나인 문장 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다 좀 써볼까? 문장이라는 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출 것. 이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무엇이며 어떤 애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이 바로 문장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품사를 배우면서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로 끝나는 애들을 1학년 때 배웠다면 3학년 때는 얘네보다 조금 더 큰 단위, 얘네를 단어들을 막 합쳐갖고 만든 문장 단원을 좀 깊이 있게 배운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태로 얘네를 독립성, 자립시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나중에 절이라고 부르고 그 절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이 단어에서 같이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이 2번이 되게 필요한 거야. 왜? 절과 문장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자, 일단 오늘은 뭐 많이 볼 수도 없어요. 자, 오늘은 이 주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자, 문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어, 서술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른 데 들어갔어요. 관형어, 뭐 독립어, 이런 애들이 각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오늘 볼 이 주성분이라는 애는 문장을 만들 때,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출 때 반드시 필요한 문장의 필수 성분입니다. 자, 그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부속성분이랑 독립성분 얘네들은 필수는 아니야. 왜냐면 부속성분의 기능은 말 그대로 부속품이라는 건 얘를 구성할 때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잖아. 즉 주성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그러거든. 자세하게 꾸며주는 거예요. 요거 얘기할 때 선생님 케이크 예로 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케이크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파리바게트의 이 민둥 케이크 알아?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 그리고 순우유 케이크인가? 그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빵에 크림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예쁘게 막 데코를 해봐. 데코하고 막 딸기 올린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랍죠? 자, 이렇게 만든 것도 케이크고 이 딸기가 없는 상태의 순우유 어쩌고도 우리는 케이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자, 이때의 부속 성분은 이 딸기 같은 거야.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얘가 없다고 해서 문장의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필수 성분인 주성분은 어떠냐? 얘를 생략하면 문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아예 그냥 온전하지 않은 문장이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의가가 아니라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야 되나? 분명하지 않은 구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자, 색깔 바꿉니다. 충분한 맥락만 제시되면 충분하니?
하기도 해. 그러니까 생략이 완전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충분한 맥락이 제시되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전제가 없이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삼각형 두고서 나머지 선지를 열심히 봐야 돼. 왜? 생략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얘를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얘를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야. 자, 선생님은 왜 근데 주성분이랑 부속성분만 같이 적어줬냐? 독립성분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보이다시피 어떤 성분과도 관련이 없어요. 얘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 주성분,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중에서도 절대 함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성분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쭉 적어놓긴 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장을 구성할 때 함부로 빼면 안 되는 필수 성분들이란 얘기야. 자, 먼저 주어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주어는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혹은 성질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이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누가 어떠한 상태인가? 즉, 서술 주체라고도 얘기하거든? 자, 이 주어가 되기 위해선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요거 기억해. 자, 격조사, 우리 조사 배울 때 한번 얘기했는데, 얘가 바로 특정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문장 성분의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 배울 때 얘들아 이거 외워놔야 돼. 중3 때 또 쓴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얘는 격조사, 자격을 주는 조사인데 뭐의 자격을 준대? 주어의 자격을 준대. 그래서 주격조사인 거야. 자, 주어의 자격을 받으려면 반드시 뒤에 어떤 조사가 붙어 있어야 되냐? 이 또는 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 야, 우리 할머니가 온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할머니께서 라고 얘기하죠. 물론 오신데도 있지만 그래서 높임의 표현일 때는 께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서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이 에서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단체일 때.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이제 부사어 배울 때 잠깐 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킬 때도 에서를 쓰거든. 근데 장소가 되면 얘는 부사어야. 근데 이럴 때 있잖아 왜 우리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어는 장소지만 엄마 나 3만 원만 너 뭐 한다고 돈을 달래? 아 몰라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인가 때문에 가지고 오래 라는 게 학교라는 장소가 너한테 삥 뜨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얘기잖아. 맞아요. 이런 문장 형식일 때는 뭐가 된다? 주격조사가 된다. 학교에서 가지고 오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부사격조사다 이렇게 그냥 미리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막혔어? 자, 그 다음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격조사 생략하면 보통 이제 보조사 붙는 경우가 많고요. 보조사도 안 붙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맥락으로 서술의 주체 누가 했다는 거야? 라는 걸로 또 알아챌 수도 있어요. 자, 보조사 종류 또 까먹었을까봐 살짝 적어드릴게요. 3개만 적겠습니다. 은색 만두로 기억하라 그랬어. 은만두. 만두 짱 잘 그려. 만두. 왜? 짱 잘 그렸다라는 것에 이의 제기하시나요? 아니죠? 훌륭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위에 적은 깨서나 에서는 생략하지 않아요.
완전 생략은 잘 안 해. 할머니 옷인데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예를 갖춰야 할 상황에서는 할머니께서 곧 도착하신다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냐? 그냥 철수가 갈무리에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사로 철수 은만도에서는 안 되네요. 철수는 갈무리에 간다. 는도 보조사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럼 자격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께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갈무리는 높임의 대상이야? 애매해. 갈무리라는 단체니까 뭐라고 써야 돼? 훌륭하다. 자, 사실은 이 가께서 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의 정의 자체가 애초에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 맞아? 서술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냅다 이렇게 앞에서 가이나 깨서 에서이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갔네? 누가 간 거야? 철수가 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로 찾을 수도 있어. 자,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사가 생략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진행하는 거. 누가 진행하는 거야? 갈무리라는 단체가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누가,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구들입니다. 누가, 무엇이. 자, 그 다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주어풀입니다. 주어가 어떠했다라는 건데 자, 요것도 그냥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얘는 여기다 적다. 주어가 어떠하다. 즉,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어찌하다. 뭔가를 했다는 뜻이죠. 동사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주어가 무엇이더라 라는 건데 자, 각각 얘네는 어떻게 칠해내는지 형광펜 좀 칠할게요. 첫 번째, 동사 어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 얘가 지금 어떠하다, 어떤 상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붙이는 겁니다. 서술격 조사에는 뭐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바로 얘가 무엇이다의 이다에 들어가는 친구인 것이. 이 무엇에 체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얘들아 이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서술어가요, 여러분. 하나의 용언일 때가 많아요. 근데 2개 이상의 용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젠 좀 알아야 돼. 요게 이제 정확한 개념은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하거든. 핵심이 되는 용언이 따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 여기 지금 가버렸다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잘 보면 가다 플러스 버리다 같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버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핵심적인 중심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엄청 빠르게 갔다. 날 두고 가버렸다. 이 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좀 들어간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하,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를 보면 자, 하나씩 볼게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동사, 형용사. 동사라 그랬어. 그래서 뭐 첫눈이 온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오다는 동사죠. 그다음에 어떠하다는 풍차가 뭐라 그랬어? 형용사 들어가는 거야. 얘가 어떤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 꽃이 뭐 어떤 상태, 꽃이 뭐 빨갛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아니 뭐
꽃이 예쁘다.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무엇이다 라는 건 칼이 조금해요. 체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붙었다는 얘기고 우리 뭐 지아가 뭐 학생이다 아니면 우리 반의 회장이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어찌하다 상태에 본용언, 보조용언 여기만 적어 놓을게요. 그럴 때는 헷갈려 하지 말고 얘네를 통째로 하나의 서술로 취급해도 돼. 그러니까 가버린 게 누구야? 친구야 이렇게 보면 돼. 버린 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그래서 의미로 이렇게 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야. 서술 대상을 얘기합니다. 얘의 자격을 주는 건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을 또는 를이 있어요. 을 또는 를. 여기에 이제 등이라는 건 보조사 얘기겠죠. 이런 거야. 춘향이가 그네를 탔을 수도 있어. 근데 춘향이가 그네만 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느낌 다르지 않아? 춘향이가 그네를 탔어. 그럼 그냥 그네 타는 춘향인데 춘향이가 그네만 타더라. 이건 어떤 느낌이야? 뭐가 끄덕끄덕이야? 춘향이가 그네만 탄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서 있었는데 야 몽룡이한테 삐진 거지 벌써. 그네만 타고 있다 그러면 몽룡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몽룡이 뻘쭘하게 그네 옆에 서 있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네만 타더라.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자, 탄 게 무엇이냐? 이 동작의 대상 이런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장의 앞뒤 맥락에서 이 목적어가 뭔지 알 수 있으면 얘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맥락만 잘 제시가 되면 주성분도 생략이 가능은 해요.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이 맥락이 충분히 제시된다면 이라는 걸 꼭 써줘야 된다고 했어. 자, 누가 밥 먹었어? 아, 철수가 먹었어. 자, 여기에 생략된 내용 뭐야?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는 건데. 그치? 맥락이 충분히 제시됐기 때문에 안 쓴 거죠. 얘기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이 보어라는 개념인데 얘는 좀 별표 좀 하자 얘들아. 보어는 얘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래 문장 나오면 서술어 먼저 보는 거야. 그래야지 누가 뭐 했대서 주어도 찾을 수 있고 누가 뭐를 했다는 거야. 대상도 찾을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자, 이 서술어 자리에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되다 아니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꼭 봐야 돼. 서술어가 뭐여도 괜찮은데 자, 보어만큼은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중에 하나여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서술어 자리가 되다 아니다가 되면 반드시 더해줘야 되는 정보값들이 있어. 봐봐. 내가 되다. 내가 되었다. 이상하죠? 원래는 내가 아니었는데 이제야 내가 된 거거나 그치? 아니면 내가 뭐가 된 건지를 알려줘야 되지. 또는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그 내용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충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보충하는 말이라서 보어예요. 서술어 자리에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보어의 자격을 누가 주냐면 또 얘가 줘요. 이 가를 아까 어디서 봤어? 주격조사에서 봤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어떻게 구분하면 돼? 서술어
자리에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 가자리. 걔네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야. 자, 참고로 여러분,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이기 때문에 이 조사까지 포함해서 한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야, 의사가 의사 자격증 없으면 의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자격을 주려니까 자격이랑 같이 가야 돼.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치? 보여? 되었다. 아니다. 이 바로 앞에 오는 얘만이야. 그럼 얼음이 된 게 누구야? 물이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하면 얘가 서술어고, 그치? 그 바로 앞에 온 이가이기 때문에 얘가 보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얼음이 된 대상이, 얼음이 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 물이가 되는 거지. 어절 단위라 그랬어. 반드시 전부 다 덩어리 단위, 띄어쓰기 단위로 통째로 얘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영희가 뭐 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바로 앞에 온 요 이가 중요한 거지. 그럼 영희가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 그렇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OX 한번 볼게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며야. 자, 그럼 끊어. 여러분 요즘 내신에서 선지가 이렇게 나와요. 안에 정보를 두세 개 넣어놓고 둘 중에 혹은 셋 중에 하나만 틀린 정보를 넣는 거야, 예림아. 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 틀려? 그치? 예림이는 조느라 못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전혀, 절대로, 완전히 생략이 불가능한가요? 충분한 맥락이 제시된다면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생략하면 뭐 되는 거야? 약간 어색할 수 있다. 그 어색함을 제거해주는 게 뭐다? 맥락이다라는 거야. 자, 주어는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까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맥락만 있다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기는 해.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다만 저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용은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동사, 형용사가 되죠. 자, 체연에 이 가가 붙으면 목적어가 된다. 맞아, 아니야? 이 가가 붙으면 뭐가 돼? 주어가 되죠. 왜? 주격 조사니까요. 자,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주어가 아니라 뭐였어요? 보어였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건데 문제 총 5개입니다. 시간은 4분 드립니다. 시작.
왜지?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지? 주말인데 주말이니까일까?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아침 안 먹었는데? 먹었어? 그럼 식곤증이야. 핑계는 무궁무진하지. 아침 먹었는데 졸리다 식곤증입니다. 아침 안 먹었는데 졸리다 아침 안 먹어서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이 안 가고?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허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디스크 유경험자 아니겠습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제가 살아있어요. 다들 아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쌤이 정하는 이런 진짜. 어머, 어머. 앞에 뭐 필기 하나도 못해요. 어머, 어머. 주무시느라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만.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생략된 문장 성분. 여러분, 누가 책을 보고 있냐? 그러면 수영이가 누가에 대한 답이 나왔어. 그럼 수영이가 무엇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략된 건 뭐예요? 그치, 목적어와 서술어가 생략됐구나. 그치? 자, 그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냐라고 해서 어머 서술어 자리에 얘 나왔다. 되다 안다 나오면 반드시 필요한 거. 보어. 바로 앞에 오는 이 가니까 얘가 보어고. 자, 얼음이 된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 물이니까 물이 이쪽이 주어가 되는 거라 그랬어. 자, 그럼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바로 정답 나왔네. 몇 번? 1번인 거죠. 부속 성분으로만 구성했다. 부속 성분 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용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 있다. 얘들아, 이거는 어때? 보어는 용언을 꾸미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용언에서 필요해가지고 보어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꾸미는 거 아니에요. 꾸미는 건 케이크 위에 딸기 같은 거라 그랬어. 얘는 의미를 보충하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냥 데코레이션 취급하면 안 돼. 이거 두 개가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적어 없고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쓰이는 독립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온전한 문장이 되는 것은 이랬어. 1번 먹는다. 철수는 네? 철수가 먹는다. 그럼 바로 무슨 생각부터 가? 뭐 먹어? 그치. 무엇을이 지금 생략됐죠? 이거 온전하지 않아 보이죠? 이런 거야 얘들아. 무엇을이 지금 목적어잖아. 목적어를 이렇게 맥락 없이 생략하면 어때요?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랬어. 주성분. 자, 강아지가 기다린다. 뭘? 아니면 누구를? 이런 거 알려줘야지. 자, 영희는 되었다. 이게 뭐야? 무엇이 보어가 없네 얘는. 자, 부모님께서는 사랑한다. 누구를? 무엇을? 뭐? 반면에 꽃다발이 예쁘다. 예쁜데 뭐가 예쁜 거야? 꽃다발이. 추가 정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전한 거 5번이네요. 자, 문장 성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어. 자, 진구가 된다야. 되다 아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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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작되다도 되단가요? 그치. 시작되다는 시작대로 따르겠죠? 자, 딱 봐도 지금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얘네들은 싹 다 뭐야? 보어. 이 네모 앞은 보어라 그랬어. 이하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시작됐는데 뭐가 시작됐대? 시험이 시작됐다라는 요 얘기는 그냥 뭐예요? 이 시작됨의 주체니까 시험이의 품사된다.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가 되는 거지. 어제부터 괴로우는 어려울 게 없어. 자, 시험은 시험인데 괴로운 시험. 그러니까 벌써 꾸며주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애들인 거지. 자, 넘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볼 거야. 문장 성분 한번 보자.
자, 먹는다가 서술어겠죠. 아무래도 용언이니까. 누가 먹은 거야? 철수가 먹은 거야. 을 들어갔다. 밥을 먹은 거래. 목적어 훌륭합니다. 자, 나무가 잘 자란다. 자란다가 일단 서술어 먼저 보는 거야. 자, 자란 게 누가 자란 거야? 나무가 자란 거죠. 근데 그냥 자라지 않고 잘 자랐대. 뭔가 나무 그 뒤에 서술어를 꾸며주는? 그렇지. 네, 일단은 뭐 안 배웠으니까 물음표 처리도 되잖아.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주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정답은 1번으로 나온 건데 그래도 하나 보자는 거지. 자, 나는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다. 자, 되었다. 서술어 나왔어. 자, 되다 안 돼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중학생이는 뭐가 되는 거야? 보어. 근데 중학생이 된 주체가 누구야? 나니까 주어죠. 자, 이때 가운데 있는 요소는 뒤에 있는 보어와 서술어를 모두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예쁜 고양이가 거리를 걷고 있다. 자, 걷고 있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자, 걷고 있는 건 누가 걷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걷고 있는 건데 예쁜 고양이래. 그냥 얘는 꾸며주는 애인 것 같아. 자, 어디를 걷고 있어? 거리를 걷고 있어. 자, 예쁘다. 서술어입니다. 뭐가 예뻐요? 꽃다발이 예뻐요. 근데 다른 꽃다발 아니고 그 꽃다발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는 부속 성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예정.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세요. 그 다음